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이재명 90%. 예, 각 당의 경선 상황부터 살펴볼 텐데요. 먼저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영남 또 충청 모두에서 압승했습니다. 네, 뭐 사실상 몰표를 기록하고 있어요. 어제 영남권 경선에서 90.81% 득표율, 그리고 그제 충청권 경선에서 88.15% 득표율이 나왔고요. 이 충청 영남 그러니까 1차, 2차 경선을 합산한 이재명 후보 득표율이 89.56%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전까지 어대명, 그러니까 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다라는 말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아예 민주당 안에서 9대명, 90%대 득표율의 이재명이다, 뭐 이런 신조어까지 나오고 있어요. 9대명이요. 네. 지금 3년 동안 추이가 좀 드라마틱한데요. 2022년 대선 경선 때 반타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원 플러스 선거인단 합산해서 50.29%였는데 이게 대선 끝나고 나서 전당대회 할 때 77.77% 나왔고요. 네. 작년 전당대회 때 85.4%, 점점 올라왔잖아요. 이제 이게 거의 뭐 9대명까지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뭐 이번에는 사실은 당이 이재명 1극 체제까지 이제 평가받는 상황에서 12.3 내란 사태로 거리 대선이 갑자기 열렸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주자들이 좀 끼어들 틈을 찾기가 어렵게 되고 있어요. 네. 착한 2등 전략, 뭐 이렇게 이런 구도가 되고 있는데 워낙 이재명 대세 막강하다 보니까 후발 주자들이 공격을 못하고 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론회 할 때도 뭐 의혹이나 뭐 사법 리스크 이런 공격을 못하고 좀 심심하게 진행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다만 공격을 못할 수는 있는데 어떤 차별점, 뭐가 다른지는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당내에 같이 있고요. 예. 스코어를 좀 보면 충청권 경선에서 이른바 충청의 아들 김동연 전 경기지사가 2위,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3위 이렇게 했었고요. 영남에서는 경남의 아들 김경수 2위, 김동연 3위. 합산했을 때는 김동연 후보가 5.27%로 2위 기록 중이고요. 네. 김경수 후보가 5.17%로 3위. 뭐 거의 비등비등한데 이렇게 둘이 간신히 합쳐서 한 10% 정도 넘는 스코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경선 진행되는 것에 대한 당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경선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경선하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들도 많은데, 이재명 캠프 내부를 좀 취재했을 때는 이렇게 흥행이 저조하면 본선에서도 사실 좀 어떤 물꼬를 트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물꼬라기보다는 아무튼 어떤 에너지를 좀 더 확보해야 하는데 흥행이 저조하면 거기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 논평이 나왔는데 이게 민주주의냐. 이런 압도적 득표율은 독재 국가의 선거를 떠올리게 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정책 이슈가 지금 많이 뜨겁지는 않은데 집무실 이슈가 토론회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바로 여기 안 들어갈 수는 없다. 일단 임기는 여기서 시작하고 그다음에 청와대를 보안 문제 같은 것들 점검해서 예전 청와대로 들어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예. 좀 뭐 밝혔고요. 반면에 김동연,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용산에 하루도 근무 못한다. 바로 세종 집무실로 내려가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장기적으로는 세종에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어요. 그래요. 자, 민주당 경선 먼저 김준일 시사평론가 해보신 부분 펼쳐주시죠. 뭐 양당이 이번에는 경선이 다 좀 흥미가 많이 떨어져요. 근데 민주당 이제 떨어지는 이유가 좀 다른데, 민주당은 너무 이제 예상된 결론, 이게 스포일러다 당해서 다 이제 결론을 다 아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흥미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뭐 다만 이제 뭐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듯이 뭐 이게 민주주의냐, 당원들의 자발적 선택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득표율이 높은 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다 각자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한두 명도 아니고 이게 뭐 수십만 명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말씀하셨지만은 2등을 누가 하느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최종적으로 당원 투표에서 90%가 넘느냐, 첫 번째. 네. 그리고 2등은 누가 하느냐. 요게 좀, 그리고 어떤 차별점이 있느냐, 이런 건데, 일단은 지금 이 정도 지지율은 역대 우리나라 선거에서, 당내 경선에서 본 적이 없는 선거예요. 역대 가장 높았던 실제로 건 없죠. 예.
가장 높았던 건 언제였냐면요. 2012년에 예. 박근혜 후보가 83.97, 84% 정도 얻은 거예요. 그때 당내 경선에서. 당내 경선에서 예. 당내 경선 말씀드린 겁니다. 그때 이제 김문수 후보가 8.68 정도 받았어요. 근데 네. 그때는 이미 비대위원장을 하고 예. 총선에서 이기고 뭐 박근혜 대세론이 너무 강고했거든요. 그런데도 90%는 안 됐거든요. 민주당만 좁히면은 1997년에 김대중 후보가 네. 78% 얻었던 거. 그때 2위가 정대철이 21%, 22% 정도 얻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대 민주당을 보나 뭐 국민의힘 모든 정당을 보나 압도적이다. 그 정도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지지가 강하고 기대가 많이 쏠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위 다툼은 지금 충청에서는 김동연 후보가 앞섰고 그리고 이제 영남에서는 김경수 후보가 앞서서 좀 당연해 보이는데 이제 충청 같은 경우에는 김동연 후보 고향이 또 그쪽이라서 그렇죠. 좀 더 앞섰는데 그럼 누가 이제 2등을 할 것이냐 뭐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김동연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게 이제 호남 간 다음에 수도권을 가거든요. 근데 수도권이 어쨌든 경기지사를 하다 보니 현역이다 보니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관측들이 나오는데 그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도 좀 전당대회 이거 좀 봤는데 토론회도 보고 네. 이게 너무 좀 우호적이더라고요, 다들. 이게 무슨 약간 무슨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게 날성 공격은 별로 없고 약간 축제 분위기 같은 거예요. 특히 전당대회 같은 경우 TV 토론은 그나마 이제 좀 이게 쟁점별로 각이 섰는데 전당대회는 뭐 약간 옛날 그 이낙연, 이재명 트라우마가 있어서인지 이번에 조금 어느 진영도 상관없이 약간 축제 분위기처럼 좀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민주당에서 좀 읽혔고요. 뭐가 다르냐 새 후보가 네. 그나마 전선이 생긴 거는 증세 감세 문제였어요. TV 토론은 이제 MBC에서 지난 주말에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지금 증세할 수 없다.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지출 조정을 하겠다라는 건데 김동연 후보가 여기에 좀 방점을 찍은 것 같아요. 증세해야 된다. 이거는 예전에 이제 보수 정당에서도 증세와 감세를 놓고 막 이렇게 있었던 그런 논쟁과 비슷한데 어쨌든 증세를 해야 된다. 이거는 필요한 뭐 그 부분이 조금 많이 달랐고 예. 바로 이제 들어가냐 저기 어디로 가냐 당선된 다음에 집무실. 집무실 저기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후보들은 바로 이제 충청으로 세종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이런 이재명 식으로. 후보는 용산에 일단 들어갔다가 청와대로 갔다가 나중에 세종으로 가겠다는 예, 거고 예. 다른 후보들은 바로 세종으로 가야 한다는 거고. 그렇게 그 정도가 좀 차이가 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경선 먼저 살펴봤고요. 국민의힘 경선으로 가보죠. 네, 국민의힘 경선 주말 사이에 토론회가 두 차례가 있었어요. 예. 토요일 날 A조, 일요일 날 B조가 있었는데 특히 B조가 죽음의 조로 불렸었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포인트 찬탄 1명 대 반탄 3명 이렇게 해서 한동훈 vs 홍준표, 나경원, 이철우 요 구도가 있었고요. 탄핵 관련해서. 네. 두 번째가 리턴 매치라는 점에서 나경원 대 한동훈 지난 전당대회에서 좀 불꽃 튀는 경쟁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만난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어제 그 죽음의 조 B조 토론회 하이라이트를 준비되어 있나요? 한번 좀 직접 들어보실까요? 홍 후보님 말씀도 대통령이 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점에는 동의하셨던 것 아닌가요? 이제는 더 이상 통치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예.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탄핵 소추를 안 했으면 헌법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108명 국회의원을 준 거는 탄핵을 하지 마라. 대통령 다시 한번 시켜라. 제가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주도니까요. 왜 경솔하게 탄핵에 들어갔나 이 말이에요. 왜 대통령 경선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입니까? 저는 한동훈 후보가 내란몰이 탄핵을 선동한 것 때문에 정말 지금은 나경원 결국 후보입니다. 이 지경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이 부분까지가 탄핵에 대한 입장의 토론이었거든요. 순서는 한동훈, 홍준표, 이철우, 나경원 순서로 지금 발언했습니다. 네, 한동훈 후보가 선공을 먼저 던졌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당내에서 배신자 프레임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지 않을까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오히려 먼저 던졌고요. 들으신 것처럼 홍준표 후보가 좀 머뭇대는 느낌, 이철우 후보는 좀 발끈, 그리고 나경원 후보는 좀 다른 얘기하자, 약간 탈압박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다만 홍준표 후보가 끝나고 나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요? 내가 계엄 당시의 당대표였다면은 대통령실이랑 소통하고 협력해서 처음부터 그런 계엄 사태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이 계엄 당시에 홍준표 후보가 대표였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라고 한동훈 후보가 질문한 그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가 토론회장에서는 회피했잖아요. 나중에 SNS에 쓴 거군요. 그거 잠깐 보고 올까요? 예.
저는 국민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계엄을 저지했습니다. 저는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홍 후보님께서 12월 3일 날 10시 반에 당대표로서 제 입장이셨으면 계엄을 막으셨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 잘한다 하셨겠습니까? 나는 대구시장으로 있었는데 뭐 지금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 가정을 전제로 그래 물어볼 건 없죠. 아니, 지금은 내가 아는 시각이 끝나버렸네. 시간 끝났네 하면서 저기서는 사실은 좀 회피하듯이 넘어갔는데 나중에 SNS에 썼군요. 네, 다만 한동훈 후보의 질문은 계엄 당시 어떻게 했겠느냐였는데 나중에 SNS에 올렸더니 대답도 계엄 전 상황에 대한 대답을 했기 때문에 아주 맞는 답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답을 했고요. 네. 또 하나 중요했던 지점이 이제 3대1 구도에서 한동훈 후보를 향한 어떤 비판과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 이 포인트가 좀 중요했는데 이것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예. 한동훈 후보님, 뭐 그동안 좋은 자리도 많이 하셨는데 보수 통합을 위해서 이번에 대통령 후보는 좀 그만두시고 좀 헌신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나는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네. 그래서 나경원 후보가 헌신하진 않겠다는 말씀이시군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나갔던 그 장면이죠. 네, 그런 장면이 있었고 그리고 나경원, 홍준표 두 사람이 이제 합동으로 둘이 대화를 통해서 한동훈 후보 쪽에 공격하는 그 장면도 있었거든요. 이것도 들어보시죠. 이 댓글 게시판 논란 아실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조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조사한 지가 몇 달이 됐는데도 결론이 안 나오는데요. 아마 경찰에서 그 결론 거의 낸 거로 알고 있는데요. 결론 낸 게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건 내가 지금 말 못하겠어요. 이 당사자가 있는 거 같으니까. 자, 요거는 약간 협공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홍준표, 나경원 두 후보의 협공 느낌이었고 또요. 홍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한테 직접적으로 공세를 취했던 지점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선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 높이 구두를 신습니까? 그 다음에 뭐 생머리냐, 뭐 보정 속옷을 입었느냐 이 질문도 내가 유치해서 안 하겠습니다. 유치하시네요. 이거는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나한테 해달라고 하더라 라면서 이제 홍준표 후보가 던진 거였는데 저거는 반응이 어때요? 뭐 지금 한동훈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뭐 유치하다 뭐 이런 반응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네. 홍준표 후보가 본인 플랫폼인 청년의 꿈에서 물어봐서 전달한 질문이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좀 인신공격인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만 이 공격은 사실 제가 봤을 땐 좀 예고편 격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홍준표 후보도 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재까지 나랑 한동훈 후보 사이가 좋다. 음흠. 라는 얘기는 앞으로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예고인 거잖아요. 그리고 당에서 사실은 한동훈 후보 본인이 외모를 강점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증은 타당하다라는 논리가 구 여권 내부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게 옳건 그르건 이런 어떤 공격들이 이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계속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모에 대한 공격이 이번에가 예고편이고 계속 나올 거다? 그렇죠. 글쎄요, 그게 도움이 되는 전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이 사실 이번 전당대회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일 텐데 여기에 좀 사실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하셨지만 전광훈 목사의 출마 선언, 국민의힘 후보 8명은 이재명을 차라리 당선시키겠지 절대로 국민의힘은 당선시키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전광훈 목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광훈 씨 얘기가 차라리 이재명을 당선시키지 국민의힘 후보 8명을 당선 못 시키겠다 이러면서 지금 자기가 대선 출마한 거죠? 네. 그리고 윤 어게인 신당 창당 일단 보류가 됐지만 거기에 참여했었던 김계리 변호사 같은 경우에 페이스북에다가 윤 전 대통령이랑 식사했던 사진 공개하면서 윤버지, 그러니까 윤석열 아버지 뭐 이렇게 외쳤는데 이것도 역시 불씨로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논평할 거리가 많네요. 김준일 평론가는 어제 토론 어떻게 보셨어요? 난장판이었습니다. 솔직히. 예, 제가 혹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은 국민의힘의 이 경선이 이제 네. 나름 경쟁자도 많고 그러니까 흥행을 위해서 예능 요소도 도입하고 뭐 그랬었거든요. 예를 들면은 질문이 이랬어요. 처음에 이제 몸풀기 게임 같은 거예요. 다음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세요. 1번 바퀴벌레로 태어나기, 2번 자동차 바퀴로 태어나기. 그러니까 청년 MC가 던진 질문이요? 예,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은 뭐 저기요 한동훈 후보는 이제 바퀴벌레로 태어나겠다고 하고 누구는 이제 바퀴로 태어나겠다고 그리고 홍준표 시장은 난 둘 다 싫다고 그러는데
이게 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름 청년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넣었다라고 하는데 그 동아일보의 이제 김순덕 전 대기자 네. 김순덕 칼럼의 제목이 이거예요. 국힘은 뭘 잘했다고 예능식 대선 경선 치르는 건가? 완전 그 읽어보면 완전 혹평을 해놨거든요. 네. 진짜 이렇게 세게 때린 칼럼은 제가 처음 봤는데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지금. 얘기는 예. 지금 대통령 자당 출신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치르는 대선인데 뭐가 신나서 그런 예능을 넣었느냐 그런 혹평인가 봐요. 이제 뭐 국민의 관심을 끌겠다라고 하는 건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저런 거에. 그 후보들조차 이제 굉장히 이게 시작부터 이제 조추첨하는데도 뭐 의자 뺏기 놀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게 심상치 않다 지금. 사실 예. 지난 전당대회 때는 그런 예능적인 요소 많이 넣어서 굉장히 흥행도 했고 반응도 좋았거든요. 예. 근데 그때랑 지금 선거는 분위기가 다르지 않느냐 그런 거죠. 그때는 이제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여러 후보가 나왔지만 그때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죠. 그러니까 네. 이게 이준석 대표 시절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도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TPO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 내용조차 이제 보셨지만은 이제 저질 질문들이 막 난무하기 시작했죠. 뭐 키높이 구두를 신든 말든 그게 홍준표 후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청년의 꿈에다가 올렸다라고 하는데 질문 거기다 올리면은 그건 아무 질문이나 다 하나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저질 질문들이 난무를 하니 이게 이제 사람들도 좀 얼마나 이제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고 결국은 이제 이게 오늘 내일 이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22일 이제 내일 오후 7시에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근데 지금 여론조사 CBS가 여론조사한 게 있어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CBS 노컷뉴스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ARS 조사를 했는데요.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13.9 그리고 한동훈 13.6 김문수 13.5 그래서 3명이 거의 똑같았고요. 그 네. 뒤이어서 안철수 9.1 나경원 4.8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좀 더 높았는데 근데 요거는 전체 대사고요. 지금 요거는 역성태 방지를 지금 넣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국민의힘 지지층, 무당층, 응답조로만 국한하면 한동훈 21.1, 김문수 21.0, 홍준표 20.6, 그리고 안철수 6.1, 그리고 나경원 7.2.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좀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지금 소개해 주신 게 그러니까 역선택 케이스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예. 지금 여론조사 돌리는 방식과 똑같이 했을 때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타정당 지지자들을 빼고. 뺐을 때 그러면은 뭐 오차범위 내니까 격전이긴 한데 나경원 7.2, 안철수 6.1.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나경원 후보가 조금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으니까 당심에서 좀 더 유리한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안철수 후보가 좀 급했는지 그래서 굉장히 세게 지금 SNS에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어제 그 공격 말씀하시는 거죠? 김문수, 나경원, 홍준표 후보는 전광훈 당으로 가셔라. 예. 이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광훈 씨 이제 출마한다라는 얘기까지 겹치면서 이게 지금 본인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중도 표심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아예 그런 식으로 좀 세게 나와서 지금 설전도 벌어지고 있고 어제 그러는. 안철수, 나경원 두 후보의 설전이 토론보다 더 뜨거웠어요. 예,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는 남의 둥지에 알 낳고 다니는 뻐꾸기 그만하시고 탈당해서 안철수당 가시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 힘이라고 띄었으니까 또 안철수 후보가 당 이름이나 좀 제대로 해라. 원래 우리는 붙여 쓴다. 이런 것까지 좀 네. 굉장히 신경전이 굉장히 신경전. 치열했습니다. 예. 그게 결국 이제 4강에 들 마지막 후보 4위가 누가 될 것인가를 놓고 벌이는 쟁탈전 같은 느낌이 좀 어제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분위기 파악이 잘 안 되고 계신 측면이 이게 밈 경쟁 같은 것도 사실은 장외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뭐 공유 사진 올리고 드럼통, 뭐 나니가스키, 탕수육 부먹찍먹 논쟁 뭐 이런 것까지 지금 국민의힘 주자들 사이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이런 최근에 이제 탄핵 찬성 반대 뭐 이런 사실 되게 엄중한 상황에서 하고 있는 선거에 대해서 분위기 파악 못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같이 안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마지막 뉴스 어디로 갈까요? 지하철 왕복 3,000원. 지하철 요금 얘기인데 이게 전국 얘기는 아니고 수도권 얘기죠? 네,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전철 요금이 6월 현재까지 1,400원이거든요. 한번 네. 타는 데 있어서 1,550원으로 150원이 오를 걸로 보이고 있어요. 6월에.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수도권 전철 요금은 서울, 경기, 인천, 코레일이 협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그러면서 지방 의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서울시 의회랑 인천시 의회는 이미 지금 동의가 됐고 경기도 의회에서 동의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상 시기는 이달 말쯤에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대선이 있기 때문에 네. 대선 직후에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은 이게 2023년 10월 달에
원래는 2,250원이었는데 그때 300원을 인상 해야 한다. 그런데 고물가이기 때문에 서민들이 부담되기 때문에 일단 150원만 올려서 1,400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나머지 150원은 1년 뒤에 추가 인상하자라고 맞아요. 그 예고를 기억이 나요. 했었거든요. 좀 눌러놨던 거예요. 네, 네. 근데 그 1년 뒤가 돼도 물가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계속 미뤄왔었고 그걸 이제 이번에 하자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볼까요? 그리고 아까 김준일 평론가가 언급한 여론조사를 포함해서 오늘 방송 중에 언급되는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여러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